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80년 된 마을 안길로 건축허가가 될 수 없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 빨갛게 그어져 있는 게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이 안에는 이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지목은 되고요. 지목은 돼. 왜 지목이 돼 있는 현황도로가 존재했느냐면요, 원래 이렇게 한 필지였던 땅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한 필지였던 땅이 2006년도에, 그러니까 80년 동안 실제로는 이런 도로들이 다 있었고 현황도로가 있었는데 지적 분할을 안 하고 80년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걸 이제 지금 현재 현황도로 분할을 한 것이죠. 명의신탁 해지라고 하는 재판을 통해서. 그때 재판부는 오랫동안 공도로 사용했던, 마을 사람들이 통로로 사용했던 길을 별도로 분할을 하라. 그래서 소유권은 원래의 땅 주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용권은 이 안에 여러 집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분할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현황도로의 소유자가 또 그리고 허가해주는 허가청에서 이걸 현황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과 이 땅에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이 두 개는 지금 이게 도시계획 도로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 도로로부터 진입로가 8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물론 너비 기준은 3m가 안 되죠. 그러나 건축법이 생긴 1962년 이전부터 있었던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이 한 필지를 분할하면서 판사가 이 부분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는 도로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 판결은 민사적인 민법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대로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과 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 통로를 허가 신청자가 만들어야 할 때는 첫 번째 너비 기준, 두 번째 사용 승낙이 필요하겠죠. 이 땅이, 이 현황도로가 이분의 것이라면 그냥 뭐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소유자가 다를 때는 이 땅을 현황도로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아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공도가 되는 것이고, 양 당사자 간에 주의토지 통행권 성격으로 합의가 된다면 이건 공도가 아닌 거죠. 당사자끼리.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관습상 도로는, 오래된 관습상 도로는 관습상 지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미 80년 전에, 건축법은 없었지만 8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이 집은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지는 않아도 건축법이 생길 때 이건 건축법에 맞는 건축물이고, 이 진입로는 이 건축법에 맞게 진입 통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1962년도에 건축법이 생길 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현황도로 지목이 대이고, 그러니까 원래 대지였던 것이죠. 한 필지가 분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로 보지 않겠다라고 허가청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 길을 막겠다라고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답변을 하면, 이 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었던 것을 개축하려면
무조건 허가돼야 됩니다. 개축은. 개축은요. 왜? 만약에 이 허가청인 시군구청의 주장대로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통로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분은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건 헌법 37조 2항에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허가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분은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건축법에서 우리가 진입 통로를 건축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국토부나 또 법제처나 대법원에서 똑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냐?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로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건축법에서 원하는 그 통로를 확보해서 허가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지금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법 기준에 맞게 해야죠. 그런데 이미 지목이 돼 있고 이 안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이 진입로가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도 개축은 허가해야 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개축까지는 허용돼야 됩니다. 이게 지목이 대가 아니고 전이어서 또 이게 도시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용도지역이 참 도시지역이고 이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종일반. 여기가 이종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이나 녹지지역이면 개발행위 허가가 선행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이정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이미 지목이 돼인 곳입니다. 이곳에 건축을 증개축하겠다 그러면 이 진입로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하되 이 진입로를 막다른 골목길로 봤다면 내 집 앞에를 4m 또는 6m로 이 진입로의 깊이에 따라 다르죠. 막다른 도로는 진입로 깊이에 따라 다른 것이죠. 이게 이 디귿자가 옆으로 누운 것처럼 이쪽까지 있습니다만 이쪽은 2m도 채 안 돼서 통로로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집과 이 집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 골목 안에는 이 두 집만 있습니다. 이 집도 연결은 됩니다만 이 집도 이쪽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집만 있는데 그리고 이 직구까지 하면 세 집이 되겠으나 어쨌든 이쪽에서 도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 깊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내 집 앞에서 건축법 46조에 의한 후퇴선 4m 또는 6m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후퇴한다는 그 법조문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 또는 허가청은 지목이 되기 때문에 이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아예 볼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80년 전에 멀쩡하게 집을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건축법 기준이 강화돼서 현재의 건축법 기준으로 보면 미달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본인의 잘못입니까? 건축법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건축법이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화된 기준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의 소급 금지 원칙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건축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도로 지목이 되느냐 전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만 있으면 된다 라고 건축행정길라잡이에 분명하게 국토부는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되지 않아도 되고 통로가 한 필지 큰 필지의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분할이 되지 않아도 되고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도 된다고 건축행정길라잡이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2006년에 한 필지가 재판을 통해서 진입로 부분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래의 소유자한테로 소유권은 인정해 주고 분할은 한 겁니다. 이렇게 집들이 분할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이 분할이 되고 그 안에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고 판사가 판결을 하신 거죠.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개축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중개축 시에 건축 후퇴선, 건축법 46조에서 후퇴선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 도로 한번 보시죠. 허가청에서는 이런 경우의 해석을 이 골목길은 건축법 도로가 아니니까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도로가 어떤 겁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이렇게 돼 있죠.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가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는 대통령이 정하는 너비와 구조 기준 가로 닫고로서 다음 항목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예정도로라는 것은 그때의 예정도로라는 것은 현재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때 위치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도로를 예정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도로, 이 골목길이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건 크게 잘못한 것이죠.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의 예정도로는 어떤 거냐? 건축허가 신청자가 허가권자에게 내가 여기다 건축물을 지을 텐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부터 긴급시 피난차량 통행로를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라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서 확인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건축법에서는. 하나는 뭐냐? 너비 기준. 그러니까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기준이 법에 있죠. 2m, 3m, 6m 또는 4m. 원칙은 4m인데 막다른 도로는 2m, 3m, 6m잖아요. 깊이가 10m 미만은 2m, 35m 미만은 3m, 35m를 넘으면 6m 도로를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비 기준과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뭐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입니다. 민법 211조에 보면 소유권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판사님은 이 현황 도로를 소유권자에게 처분권만 가지고 사용 수익권은 이 다섯 집에 같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판결문이 없다면 이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판결문과 같은 즉 이 도로 소유자 지목이 대인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제한된 또는 포기된 그런 근거를 허가 신청자가 찾아와야죠. 그래서 허가 신청자가 이 도로는 공도라고 하는 부분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만이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건축허가의 진입 통로에 대한 맹지냐 아니냐 구분하는 진입 통로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너비 기준, 건축법이 정한 2m, 3m, 6m 또는 기본은 4m니까 4m 이상 기준. 또 하나는 그 통로의 이용권.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건축 잘못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그런 재량행위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비 기준과
사용권인데 사용권은 2006년 판사한테 받았으니까 허가청에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되죠. 혹시라도 우리 허가청인 구청에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예요. 행정법상으로는 긴급시 피난차량 통행로가 있을 때 허가해주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이 지목이 대인 현황도로 소유자가 왜 지목이 대이고 내 땅인데 허가권자가 왜 이걸 통로로 마음대로 보아서 공도로 보아서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라고 민원을 제기할 때를 대비해서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미 2006년에 물론 80년 전부터 배타적 사행수익권이 없었던 현황도로예요. 이 도로가 이미 8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다면 다툼도 있겠지만 80년 전부터 항공사진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6년에 판사가 이걸 분할하면서 그냥 분할했겠습니까? 항공사진이나 모든 정황을 보고 완벽하게 토지 소유자가 민법 211조에 의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판사가 이걸 분할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지목을 바꿀 권한은 판사한테 없었기 때문에 분할만 해주고 지목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은 시군구청장인 지자체장이 해결해야지 건축가에서 지목이 되니까 안 된다. 건축법 도로 인정이 안 된다. 또 여기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개축도 안 된다. 중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로 잘못된 상담을 해준 공무원이 있다면 그 지자체장을 상대로 질의, 첫 번째 질의, 그리고 두 번째 고충민원, 그리고 허가를 집어넣어보는 이런 내용들은 다른 유튜브에 제 강의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가서 허가 담당 공무원하고 대화할 때 용어나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어설프게 말을 하면 오히려 빌미가 되죠. 예를 들면 아니 이게 건축법 도로인데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건축법 도로 기준에 미달된 도로예요. 현황 도로이죠. 다만 건축법 예정 도로로 될 수 있는 도로이고 더군다나 이런 도로는 사실은 지자체가 조례도로로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통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건축법 4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자체 조례를 봤더니 여러 가지 이 목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뭐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공공기반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거나 복개된 하천이거나 공원 내 도로이거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이거나 딱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았겠죠. 자, 그럼 80년 전에 건축 지어둔 것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지만 건축법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 맞는 것은 62년도 건축법 당시의 기준에 맞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부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를 건축법의 조례도로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축 구태선입니다. 내 땅을 4m 또는 6m로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 현재의 도로, 현황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후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후퇴해서 이 땅 주인이 후퇴해서 이걸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건축허가를 이 앞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부분의 도로를 4m로 만들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에 현황 도로가 있으면 만약에 어느 대지에 이게 대지라고 칩시다. 어느 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이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동서남북에 있는 다른 땅에 피해가 가는지 검토해야 될 이유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한다고요? 일조권도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현황도로가 지목이 되라고 그래서 확인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목이 되든 전이든 임이든 따질 거 없이 현황도로가 있다면, 더군다나 여기는 80년 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목은 대인 상태이지만 2006년에 이렇게 한 필지로 분할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건축허가 공무원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있다? 이 도로가 뭘까? 확인해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건축물이 있다면, 한 집이라도 있다면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지목은 되지만 현황이 도로인 통로를 이용해서 한 집이라도 살고 있다면 이 통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건가? 냉정하게 봤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막다른 도로로 봐서 적어도 4m 또는 6m의 너비로 이 현황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황도로를 만드는 것은 주변에 있는 땅 주인들이 각자 후퇴해서 건축 후퇴선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46조에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4m 또는 6m로. 3m 또는 6m로. 물론 기본이 4m니까 3, 4, 6m로. 35m가 안 되면 3m만 가지고 된다라고 법에 돼 있죠. 통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건축선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대지로 보고 이게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현황도로로 보지 않고 건축선을 적용하지 않았다.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말이죠?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80년 전부터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날아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건물 허물어질 때까지 살다가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이런 무식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허가권자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권리도 있어요. 허가권자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헌법 122조에 있죠. 국토 효율적 이용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공복리 증진 목적으로 건축법에서 화재 났을 때 119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러나 자, 이미 80년 전부터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를 건축법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또 그리고 11호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러는데 예정도로란 어떤 거예요?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아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도로를 예정도로라고 하죠. 그런데 현행 건축법 기준은 뭐예요? 4m 이상이고 4m 이상의 도로를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라 그 말이니까 너비 기준과 사용 승낙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현행 건축법 기준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황이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지목이 되면 더 좋죠. 왜? 지목이 전이나 임은 형질 변경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목이 되는 뭐예요? 형질 변경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로의 더 흡사한 길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정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 4m 또는 6m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사정해야 되겠죠?
야, 나 3m 길이 있어야 허가 난다고 하니 당신들이 좀 나한테 양보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해주면 어떡해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양보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법적 절차이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이 도로가 80년 된 도로이고 현황 도로이고 그리고 2006년에 공도라고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권도 없는 이 사람 땅들이 안 판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두 개죠. 하나는 뺏거나 하나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하는 건데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하면 되겠죠. 100% 이깁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나 자, 수용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건축법 기준에 맞는 건축법 예정도로 기준에 맞는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추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두 집은 현황 도로가 80년부터 존재했으므로 증개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진입로 너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즉 건축 우태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결정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는 이미 판결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 막으면 안 됩니다. 이런 현황도로를 막으면 두 가지 벌칙이 있죠. 하나는 시군구청에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요.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소유자가 막으면 원상복구하라고 해야죠. 시장 군수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법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일이지만 아마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상식으로는 가능합니다. 형법 185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통로는 마음대로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을 수도 없고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똑 떨어지게 2006년도 판결문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나가고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해 있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마을 안길이. 그런데 이 현황도로는 80년 된 겁니다. 원래 이 한 필지가 80년 전에 지목이 되었습니다. 80년 전이라고 그러면 약간 1940년대쯤이죠. 그래서 지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이걸 현황대로, 그때 당시 현황대로, 담장 현황대로 그대로 분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에서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지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축을 못 해주겠다?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재량권 위반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가서 건축부서에 가서 잘 설명하셔가지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나도 마음 아프니까 가서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 제 유튜브 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내용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허가 담당자를 잘 설득해서 좋은 해결을 찾기 바랍니다.